재판 들어가기 전에 이 재판 조금 짚고 가겠습니다. 법원에서 MBN 종편 3년 재승인 조건 중에 일부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결정 내렸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말이 좀 어렵죠. 네. 재승인 처분의 일부 부관의 효력 정지를 신청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받아들여진 건데요. 말은 어려운데 쉽게 말씀드려서 재승인 해줄 때 네. 일종의 조건을 붙인 거예요. 네. 이러한 것들을 고쳐라. 예. 그러면 재승인을 해주겠다라는 게 17개 조건을 붙였는데 대신에 이게 법원에서 봤더니 야 이거 그대로 유지를 한 채로 이 재판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무리니까 네. 17개 중에 3개는 보류를 해놓고 나머지를 유지하면서 본안 재판을 다퉈보자. 재승인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될지 이런 겁니다. 한 달 전에 효력 정지 처분 났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큰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거는 뭐 6개월 정도 지금 유예했던 그 부분을 네. 못하게 했던 그 부분은 이제 일단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거고, 요거는 많은 조건 중에 2개 정도만 지금 받아들인 겁니다. 네. 17개 부관을 부속되는 어떤 조건을 걸었던 거거든요. 네. 그 중에 뭐 2가지 정도는 좀 빼라라는 것이 이제 법원의 이제 결정 요지인데, 네. 그래서 뭐 15개 정도는 그냥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MBN에서 법을 어겨가지고 재승인 조건이 달린 거잖아요. 네. 그리고 또 효력 정지. 그런데 다시 이렇게 법원에서 하나씩 두씩 풀어주면 이거 방통위에서 왜 심의는 했고 왜 이렇게 참 재판은 복잡해 가지는지, 이 행정소송은 언제 다 끝날 건지 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습니다. 역사적인 재판 얘기로 또 넘어가겠는데, 사법농단 재판에서 첫 유죄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네. 어제 이 소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양지열 변호사님? 저는 일단 뉴스의 중심은 그래도 지금까지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한 10명 정도, 그러니까 14명 기소해서 10명 정도 재판을 받았는데 다 무죄였거든요. 다 무죄였습니다. 네. 그런데 2명이 유죄를 받았다라는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약간 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던 게, 많은 경우에 그동안 무죄를 받았던 게 직권 자체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네. 근데 이번에 2사람 유죄를 받은 부분은 뭐냐면 이른바 국제인권법 연구회 같은 데들, 그러니까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뭔가 좋지 않은 어떤 모임이라고 보이는 그런 곳에 가입하려고 한 판사들, 이 판사들 그 모임 자체를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것들, 그리고 또 이제 뭐 좀 재판부 심증 파악한 이런 건데, 이게 모임을 막으려고 하는 건 인사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예산을 법원행정처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잖아요. 네. 어떤 모임에 대해서 지원을 할지 말지를 정하는 것도 법원행정처니까. 그러니까 여기 기조실장이라고 한다면 이런 정도 직권은 있다라고 볼 수도 매우 있는 높은 거죠. 사람. 예. 사실은 저는 무죄라고 좀 봤었거든요. 네. 이전에는. 네. 왜냐하면 다른 재판 다 똑같아요. 제명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네. 판사들 싹 다 무죄가 났고 2심 가서 무죄가 된 경우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무죄라 봤는데, 이거는 판사들이 봤을 때도 좀 심각하다고 아마 이건 판단한 것 심하다. 같습니다. 네. 무죄를 하는 법리는 딱 2가지 방식이었어요.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건 직권 내용이 없다라고 해가 무죄가 됐던 경우가 있고, 어차피 밑에 부하들이 그냥 직원들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근데 요거는 대부분 판사 직권 내용이 어떻게 무죄를 했냐면, 개입하는 건 직분 범위가 아니다. 예. 아무 직분 범위도 아닌데 무슨 이게 직권남용죄 되느냐, 이상한 논리로 갔었습니다. 개입은 했으나 네. 이렇게 또 영향은 뭐 미치지 그렇죠. 못했으니까. 어차피 직권에 그 판사는 재판하는 거지. 네. 어떻게 개입하고 이런 거는 직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논리로 갔었는데, 그렇죠. 여기서는 이건 직권에 포함된다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몇 가지 사건을 얘기했는데, 통합진보당 그 국회의원들을 네. 지위 확인 소송 관련돼서는 이건 좀 심각하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그냥 개입한 게 아니고 결론이 바뀔 수 있을 정도로 개입한다면 이거는 사법권의 중대한 침해다라고 해서 직권남용죄 유죄를 인정한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집행유예까지, 특히 이규진하고 이민걸 같은 경우는 네. 퇴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 인사라고 맞죠. 알려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머지 법관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유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근데 참 재밌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규진 전 상임위원 같은 경우가 법관들을 동원해서 헌법재판소의 내부 정보를 수집한 혐의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참 그냥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걸 왜 했을까 하는 생각도 드실 거예요. 왜 네. 판사가 스파이야? 왜 네. 들어가서 내부 정보를 빼내? 헌법재판소로 파견된
판사 스파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묘한 알력이 있어요. 있죠. 예, 서로가 우리나라의 최고 법원은 나야. 그렇죠. 뭐 이런 약간 그런 주장들이 좀 있고, 물론 전반적으로 우세하기는 대법원이 더 우세한데 네. 어쨌든 이런 거죠. 헌법재판소는 야, 이 국민들 권리 보호를 위해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있는 재판소가 우리인데 법원이 잘못해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입장들을 좀 복비치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또 대법관들은 이거 사심제 하자는 말이냐. 그렇죠. 그렇게 또 우리가 나오죠. 최고 법원인데 어떻게 우리를 또 들여다봐야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갈등의 배경하에서 보면 참 이게 법원 판사들조차도 서로 권력 다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서로 스파이까지 보내가면서. 이런 걸 보면 또 참 사법농단 사건 보면 판사들의 민낯을 이렇게 판사들의 수준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가장 마지막 믿는 게 우리가 삼권 분립 그러잖아요. 네. 입법권, 뭐 행정권, 사법권 분리돼 있고 최후의 보루가 사법권이라 하는데 최후의 보루잖아요. 사실. 최후의 보루인데 네. 앞에 전의로 써가지고 이렇게 네. 된다는 게 참 놀랍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뭐 법을 이렇게 공부하고 법을 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 삼권 분립을 제가 이제 뭐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올 때 검찰의 어떤 잘못된 부분들, 사법농단 관련해서 법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나오면 보면 오해들을 이게 이런 것 같아요. 독립을 했다라는 게 아무런 견제도 안 받고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의미의 독립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입법, 사법, 행정이기 때문에 사법도 행정하고 입법의 견제를 받아야 되는 게 마땅하건데. 맞죠. 근데 이번에는 또 심각한 것은 판사들이 그 고위 법관들이 이 삼권 분립을 내팽개치고 자신들의 권한을 그렇죠. 저기 청와대에 가서 물어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이 안 되죠. 더 큰 권력을 갖는다는 명분으로 자기 권력을 스스로 포기하고 타협을 시도한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나쁘죠. 이게 나쁜 거예요. 이게 나쁩니다. 자신들의 이익, 이른바 상고법원 관련돼서 네. 그런 이익을 얻기 위해서 재판이라는 가장 중요한 숭고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내팽개친 거거든요. 헌법의 사실. 가치, 그렇죠. 재판의 공정의 가치를 내팽개쳤습니다. 그래서 사법농단 재판이 중요하고 이 사건이 중요합니다. 자, 잠시 교통정보 듣고 와서 말씀 더 이어가겠습니다. 김한나 씨.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잇따라 발생했던 고속도로 사고들은 지금 거의 다 처리가 된 상태고요. 아직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승주 부근 2차로에서 발생한 사고는 치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2km 구간에서 사고 여파를 받고 있고요. 이후로 동광주 나들목에서 살짝 주춤합니다. 반대 순천 쪽은 광산에서 산월까지 2km 더디게 지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는 인천 방면으로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상습 정체 구간인 동수원에서 부곡나들목을 지나 반월터널 부근까지 15km 길게 정체고 이후로는 월곡 분기점에서 영동선 시점까지 속도 떨어집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는 판교 분기점에서 성남 사이와 서남 부근에서 짧게 밀리다가 광암터널에서 토평 나들목까지 10km 길게 정체되고 있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은 대천 부근과 비봉 부근 갓길에서 고장난 승용차를 처리하고 있어서 주의 운전하셔야겠습니다. 정체는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성 휴게소까지 7km 사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한나였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재판 5분 전 이어가겠습니다. 2507님께서 다 썩어 있었어요. 다 몇 번 갈아엎어야 됩니다.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유해영, 신광열, 조의연, 성창호, 임성근, 이태종, 방창현, 심상철 무죄 받았어요. 계속 무죄 받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유죄가 나왔는데 그런데 이 유죄 판결문에 이 양승태와 임종원 등과도 공모를 인정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게 의미가 있어요. 예. 직권남용죄 계속 무죄가 됐거든요. 예. 그래서 앞으로 양승태까지 다 무죄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렇죠. 이러려면 뭐에 재판에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지금 공범 관계 아니면 공범보다는 지시 관계가 됩니다. 예. 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또 임정원 사법행정차장 이런 사람 고영한 또 박병대 대법관까지 예. 앞으로 4명의 재판이 남아 있는데 이 사람들은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판결대로라면 네. 공범이 되고요. 예. 그리고 직권남용죄 법리를 그래도 이 1심에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이 법리대로라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유죄가 될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이 법리대로라면 양승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제 재판을 받아볼 만하다. 자, 양절 변호사님. 예,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직무에 있어서 이 폭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인데 인사와 관련된 권한이 있다고 한다면 그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줄 수 있다는 암시만으로도 그렇죠.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아니 판사님들이 더더군다나 이 고과 이런 데 되게 민감하시고 진짜로. 맞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적에 민감하신 분들이야. 네. 공부를 워낙 잘하신 분들은요 1등 놓치면 그게 정말 큰 난리 나는 줄 알아요. 그래서 판사님들 인사철에 맞습니다. 난리 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쥐고 있다라는 게 되게 사실 비겁한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사람을 힘들게 만들었다는 건. 그래서 네.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고 처벌이 되고 꼭 이 사람 나쁜 걸 문제가 삼자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줘야 다른 판사님들이 마음 놓고 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우리 이런 거 눈치 안 보고 선배님이 뭐라고 하시더라도 선배님 큰일 날 말씀하시네요. 이러고 재판 법대로 원칙대로 할 수 있게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임성근 부장판사가 지금 탄핵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것도 그 맥락입니다. 아니 그런 거 시키면 봐요. 임성근 선배처럼 저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게 사실 이런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재판의 독립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유죄라든지 임성근의 지금 탄핵 심판 올라가 있는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법관들은 유리한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5484님께서 주 기자님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회사에서 타부서 부장이 저한테 부당한 일을 했어요. 네. 지시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부장은 죄가 없는 건가요? 타부서라서 권한 밖의 일을 지시한 거니까요. 이렇게 문제 이해가 안 된다고 사법농단 사건을 얘기하셨습니다. 기존에 무죄 나온 범죄가 딱 정확히 딱 이겁니다. 비유 너무 잘 드셨다. 정확하게 정확한 거예요. 야, 인사과 엑스 총무부장이 네. 인사과 직원한테 뭐 엉뚱한 일 시켜가지고 사고 났다. 그러면 총무부장은 내가 나하고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지금 권한 바뀌고 다른 부서 부장이기 때문에 네. 그동안은 지금 다 무죄였어요. 그거였어요. 네. 지금 다 이제 임성근 등등 네. 지금 말했던 우리 무죄 받았던 일선의 법관들은 형사수석부장 아니면 그런 거거든요. 네. 이 사람들이 재판에 가서 뭐 할 권한 자체가 없는데 무슨 직권남용이 되냐는데 그거는 완전 형식 논리고 실제로는 타부서처럼 보이긴 하지만 이 사람의 평정에 따라서 인사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어떤 얘기 또 이거는 또 일반인으로 보자면요. 네. 뇌물을 줬어요. 뇌물을 받았지만 나는 뇌물을 받고 판단하지 않았어. 이렇게 볼 그거랑 수도 똑같은 있어요. 거죠. 예, 그죠? 똑같이 볼 수 있는 거죠. 8166님께서 어떤 일을 행했는데 결과가 같다면 직권을 남용보다 없는 직권을 행하는 게 더 나쁜 것 아닌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지금 일반인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우리 정치자들 수준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직권남용죄가 언제부터 이 법리가 바뀌었는가 보니까 결국 이 사법농단 이후거든요. 그렇죠. 최근이잖아요. 그때부터 아주 정밀하게 네. 그 이전에도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네. 그래서 그 이후에는 이 우리 판사들 이 사건 10명이 다 무죄가 네. 났습니다. 네. 그 법리였습니다. 여기까지. 사법농단 아이고 복잡하고 어려워. 자, 주진우 라이브에서 재판 5분 전에서 이 부분만 클립으로 딱 들으시면 다 정리가 됐습니다. 중요한 지적을 우리 청취자분이 질문을 2개를 대단하신 해주셨네요. 것 같아요. 자, 2661님께서는 사법농단 관련 기소를 검찰이 했죠. 잘못된 거라고. 그런데 법원이 대부분 무죄를 줬죠. 그런데 검찰은요, 검사 잘못은 기소도 안 하죠. 이게 뭡니까? 그러게 우리 검사들, 우리 판사님들 좀 부끄럽습니다. 자, 임성근 전 판사 탄핵 심판은 절차에 돌입했죠? 네, 오늘부터 탄핵 재판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예. 오늘 오후 2시에 변론 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이제 준비 기일입니다. 예, 열었고 지금 이제 증거 제출했고요. 이 그러면서 쟁점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쟁점 정리했으니까 아주 오래 될 거예요. 오래 걸 거예요. 올해는 걸려도 오늘 나온 유죄 판결의 영향을 좀 네. 받을 거예요. 상당히 그동안 크다고 봐야 되겠죠. 강력하게 얘기했던 게 언론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던 게 난 무죄 받았는데 왜 이러냐였거든요. 너는 무죄지만 법원 행정처 사람들은 다 유죄였다. 이렇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는 1심에서 무죄 받았습니다. 2심 진행 중인데 다른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던 거 말씀드립니다. 다른 네.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재판 맹장 수술 때문에 좀 미뤄지나요? 맹장염이 아니고 충수염이에요. 충수염이 그거 아닌가요? 조금 더 발전했을 때 네. 충수염이라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살짝 염증 당길 때 맹장이라고 보통 부르고 의학적으로 같이 부르는데 네. 이른바 쉽게 말해서 터졌을 때는 충수염이라고까지 부르는데 아무튼 맹장 수술하면 충수 수술하면 맹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3주 정도 안정을 요구한다는 진단서를 받은 거 보니까
좀 많이 아프긴 아팠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어쨌든 왜 이걸 우리가 뉴스에서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지를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양지열 변호사님 네. 제가 재판장으로 권고합니다. 네. 엄청 아프셨다는데 아니. 웃으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뉴스에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렇죠. 아니 지금 본격적인 재판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사실 맹장이 아무리 아파도 사람 큰일 날 병은 아니잖아요. 이게 무슨 후유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허, 언론을 보시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상해요. 언론에서 왜 그렇게까지 써요? 복통 참은 이재용 특별대우 받기 싫었다 이런 기사 나왔고 이재용 특별대우 오해 피하려고 충수 터질 때까지 참았다. 터졌네. 특혜 시비 우려해가지고 구치소 의료진 권유에도 외부 진료 사양한 자, 이재용. 우리가 놀랍게도 이재용 부회장 재판 때마다 이런 기사들을 보게 됩니다. 좀 이재용 놀랍죠? 부회장이 뭔가 힘들어하고 네. 뭔가 정의롭고 뭔가 억울하고 책임감 있고 이런 모습들이 보도가 되는데 네. 자, 한번 따져봅시다. 특혜 관련해서. 이거 사실은 맹장이 지금 아프잖아요. 예. 엄청 아파요. 그리고 그러면 교도소, 구치소 쪽에서 병원 보내주지요. 보내주죠. 근데 본인이 안 간 거예요. 그게 무슨 특혜를 받기 위해서 참았다는 말인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 예. 더 저는 문제점이 사실은 서울구치소에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가 예. 지정병원이 평촌에 있는 안양에 있는 네. 한림대 성심병원입니다. 거기를 가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고 삼성병원으로도 가게 되거든요. 네. 그게 특혜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리고 누가 맹장염 수술을 무슨 큰 병원 가서 봤으면 맹장염 수술은 응급 상황이고 한림대 성심병원 무시합니까? 네. 다 할 수 있거든요. 네. 사실은 특혜 얘기는 특혜 시비를 우려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게 이 한림대 성심병원 안 가고 삼성 서울병원으로 옮긴 것 자체가 오히려 특혜다라고 하고 그런 게 보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뭐 순식간에 그 일이 터지자마자 어떻게 누가 다 알고 순식간에 이재용 부회장은 특혜 시비를 우려해서 그냥 참고 있었다. 네. 이런 식으로 눈물나게 보도한 거. 네. 이거는 조금 잘못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 예전 다니던 회사에 선배가 네. 맹장염이 온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근무일이다 보니까 혹시 아프다고 일찍 조퇴하면 인사 고과에 불이익 받을까 봐 참다가 네. 터져서 충수염으로 실려간 기억이 나거든요. 네. 보통은 그렇게 아프지 충수염 나오는 경우가 구치소에서 뭐 딱히 뭐 참으세요. 아니 그리고 구치소에서 당연히 가라 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를 그걸 너 참어라 삼성 네. 오너니까 참어라 누가 그러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4176님께서 맹장염은 충수염을 잘못 말한 거고요. 충수가 터지면 복막염입니다. 아, 그렇죠.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그러면 보도에도 터졌다고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럼 복막염이네 그러면. 복막염, 예, 근데 충수염이라고 맹장 수술했다고 다 나왔는데 그럼 뭐 중앙일보에서도 맹장 수술로 나왔거든요. 그러면 3주까지 안 가요. 저 일주일 일찍 걸렸어요. 저. 시기안님께서 저 충수염 유경험자입니다. 재용이 형 파이팅 얘기합니다. 아, 충수염 경험이 있으시다고요? 저는 중학교 때 수술했죠. 그래요? 일주일 걸렸어요. 일주일 있다 네. 학교 가셨어요? 네. 네. 아니 근데 뭐 이거 보도하고 뭐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를 갖고 그쪽으로 유도하는 또 재판에 앞두고 있잖아요. 네. 뭐 이거 연기될 수 있습니다. 뭐 아프니까. 네. 근데 문제는 이거를 갖고 뭔가 멋있고 뭔가 정말 처벌받으면 안 되는 끝까지 사람 나는 참고 이렇게 그런 걸로 보도되는 거 자체가 잘못된. 제가 만약 그랬다면 그래 보도해 주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아,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참 많이는 않지만 조금씩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증인만 검찰 증인만 200명이 넘을 예정이에요. 네, 예. 앞으로 예정이. 음. 그러면 언제 끝날지도 모르고 얼마나 늘어질지도 모르는 거라서 수술에서 한 달 연기됐다고 해서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네. 네. 이게 뭐 이렇게 크게 저희도 너무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네. 자, 큰일 날 뻔한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네. 언론이 너무 크게 호들갑을 떨어서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재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가 재판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신청했어요.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지난 18일이었죠. 18일 날 신청했던 부분이고요. 뭐 국가안전보장이라든지 뭐 성범죄 같은 개인 사생활 관련된 그런 어떤 범죄 같은 경우는 비공개 요청을 할 수 있고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뭐 그거랑 지금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의 그 장모 최 씨가 재판 받으러 가는 모습이 생중계가 됐습니다. 예. 하면서 뭐 옷이 어떠고 저떠고 뭐 가방이 어떠고 저떠고 네. 그런 얘기까지 지금 나온 상황이고 재판 자체는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가. 뭐 그래요? 아마 변론 종결이 곧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혐의 사실 일부 인정이 된 상황 같거든요. 예. 선고 정도가 남은 상황이다. 아직 변론 종결 안 됐지만 네. 곧 끝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재판은 그렇게 복잡한 사안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윤 전 총장의 장모는 300원이 넘는 네. 통장 잔고가 있었다라는 걸 위조를 한 거예요. 예. 그런데 본인은 동업자였던 같이 기소가 된 사람의 어떻게 보면 회유 때문에 그냥 그걸 만들어주기만 했을 뿐이지 네. 어디에 쓰일이라는 것도 몰랐고 실제로 쓰이지도 않았다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네. 기소된 부분 중에 박 변호사가 얘기한 건 일부 인정했다는 건 위조 자체는 인정했어요. 예. 근데 300억 원 통장을 위조한다는 발상 자체가 너무나 어마어마한 건데 그건 별게 아닌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것도 참. 아니 그러니까요. 그게 통장 액수를 위조한다는 게 보통 사람들은 지금 상상할 근데 수가 그 없는데요. 위조를 통해서 이익을 얻은 거거든요. 예? 허가 받은 데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그 정도 잔고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가능했고 그렇기 네. 때문에 횡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 증서 같은 그 사문서를 위조한 거기 때문에 네. 위조죄가 성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어요. 본인은 사용 안 했기 때문에 몰랐다고 본인 잘 몰랐다고 하지만 네. 이게 행사를 목적으로 만들고 행사만 하면 성립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네. 유죄가 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복잡한 사안은 아니네요. 이 재판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또 지켜보겠습니다. 4443님께서 제보하셨어요. 지난주 친구가 분당 서울대병원 맹장인 줄 알고 갔어요. 예. 그런데 그 병원에서는요. 맹장 수술은 안 한다고 해서 더 작은 병원으로 갔어요. 진단서 제출할 수도 있는 팩트입니다. 특혜 맞습니다. 얘기했습니다. 요새 대형 병원에서 맹장 수술 안 합니다. 그런 네. 저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간 거네요. 2144님 맹장 수술은 4일이면 퇴원합니다. 이렇게 또 제보하셨는데. 그래요. 제가 일주일 안 제보들이 걸렸다니까요. 많아요. 제보들이 네. 많네요. 계속 네. 여러분의 제보로 우리 재판이 풍성해졌습니다. 그렇네. 진짜 굳이 그렇게 안 가죠. 진짜. 아 그렇군요. 자 네. 재판 5분 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지열, 박지훈, 양지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고 지친